안녕하세요. 승보쌤입니다. 여러분, 용돈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역시 아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안 보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제목만 해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이 책을 쓰신 선생님 한 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20년차 현직 초등교사 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녀 용돈 교육 관련해서 일단 먼저 바로 냅다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쓰실 정도까지 용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실제적인 저희 경험하고 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5년까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큰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걸 그 무렵에 깨닫고 또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희 반 아이 2명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중에 실제 아이가 한 명은 현질을 하느라고 돈을 다 쓰고 한 명은 정말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아이 이렇게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와, 이 아이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교육, 용돈교육을 좀 해보고 싶다. 나부터 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막 모아서 이제 2020년부터 써서 21년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학생들과 교육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랑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자녀의 용돈 교육.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제일 가르치기 힘든 대상이 내 자식. 나의 아이죠. 맞아요. 자녀 용돈 교육 하면서도 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신 점 없으셨어요? 우선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하고 싶은데 그걸 참게 하는 그런 절제가 힘들잖아요. 그죠? 마시멜로. 네. 중요하지. 우리는 충분히 알겠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참게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절제해줘도 되나? 라는 부분과 왜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가 어렸을 때 못 가졌던 그런 결핍에 대한 욕구를 아이한테 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저 역시도 제가 못 가졌던 장난감을 아이한테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그런 걸 조절하는 과정도 저 역시 배워갔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 용돈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배웠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게끔 그런 부분에서 용돈 교육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학습이랑 용돈 키워드가 같이 이렇게 결부되니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아이 스스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가이드를 주시다가 나중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듯이 이런 돈과 관련되는 것도 자기 관리 능력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는 걸 본인이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학습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아이의 유형을 4단계로 나눴거든요. 4단계. 네, 그래서 돈 씀씀이에 따라서. 네, 돈 씀씀이와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네, 얘를 모티브를 얻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워낙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로버트 키요사키 책을 보고 정말 바이블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유형을 나눠봤는데 진짜 보니까 경제교육을 잘 받은 아이는 누구나 원하는 돈에 대해 그렇죠. 요즘 이런 말 써도 되나? 뜻이 다 통하니까요. 네. 이런 친구들은 뭐 돈에 대한 관계 그리고 아까 돈에 대한 생각도 좋고 관계에 대한 생각도 좋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학습적인 거 그게 딱 단순히 국영수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보실 때 이 아이는 참 자기주도적이고 본인이 잘 스스로 하는구나 라는 아이들이 첫 번째 유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연관성을 좀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맞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갓 용돈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뭐 제가 딱 떠오르는 장면은 마트에 같이 가잖아요. 아. 애가 장난감 갖고 손으로 이렇게 싶은- 서 있어요. 어. 엄마. 그런 순간 이제 딱 이제 제일 나도 첫 단계 같은 느낌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죠. 사주고 싶죠. 그 형성되기 네. 이제 되려고 하는 그 딱 그 순간 초입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네. 어떻게 자녀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사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여력이 되면 사주고 싶었고 왜 부모님이 너무 안 사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안 사주는 가족 간의 이유가 전부다. 있는 거니까. 오.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잘 맞추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좀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떼쓰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걸 배우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아니요, 쓰지 그때부터 않았구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순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얻어가는 과정을 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금 부분도 처음에는 작은 동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만약에 너무 부족하다, 너무 갖고 싶다, 그럼 협상을 하죠, 아이가. 내가 이거 모았다. 이만큼 모았으니까 좀 도와줄 수 없냐. 근데 그런 협상의 기술도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용돈교육에 같이 병행이 되면 참 아이들의 학습 지도나 생활 지도나 하는 부분이 편하더라. 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 안 쓰게 잘 끌고 가셔야 돼요. 이 때 안 쓴다라는 키워드가 엄청 네. 다른 분들에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죠? 떼 네. 쓰는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학습하는 거. 처음부터 떼 쓰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한번 이기면 요 정도까지 때를 쓰면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 있고, 이제 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는 저는 이제 캔디데이라는 걸 썼거든요. 그래서 늘 간식을 먹고 싶어 하니까 아이가 수요일만 이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항상 억제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네. 오. 네. 그래서 우리 뭐 무지출데이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근데 무지출데이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걸 요새는 지출데이로 바꾸잖아요. 아. 네, 소비데이로 바꾸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그냥 캔디데이. 일주일에 수요일은 그냥 모은 돈에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게끔. 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제 느낌으로는 유치원 혹은 초등 저학년 네. 일대의 이제 그런 변화 과정 같은데 이게 또 약간 애가 더 성장해서 네. 고학년이 되었을 때 달라지죠. 또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이제 저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따뜻하다. 드시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변화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래도 확실히 교육하기 잘했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저는 이제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씀씀이가 중3? 네. 동안이시네. 아유, 감사해요. 네. 근데 중3이가 아니에요. 이 씀씀이가 점점 커지죠. 커질 수밖에 없죠. 어른이죠, 어른. 그쵸, 그쵸. 네, 어른 정도인데 이게 교육을 안 받았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당연하게 쓰는데 이 친구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금액이면 내가 이걸 했을 금액인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나? 그러면 스스로 내가 한 달에 그럼 뭐 3번 나갈 걸 2번만 나가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2번 나갈 거에서 조금 저렴한 데서 만나자고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잘 계획 짜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물론 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다릅니다. 저의 때는 둘째도 그런데. 또 다르죠. 네. 사바사군요. 그럼 이게 개인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막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좀 네, 다른 기질 자체의 차이가. 다른 점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이 친구는 한 방에 확 쓰고 둘째? 네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아이죠. 이렇게 크게 네. 빵. 네.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공백기가 있잖아요. 용돈이 없는 기간이 그쵸. 길잖아요. 그때 사실 엄마가 돈을 주면 얘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참아요? 네, 그걸 가르치죠. 아니면 뭐 노령 용돈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끈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끄는데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아이가 제 생일날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한 45,000원을 한 번에 딱 쓰더라고요. 그 무선 주전자. 를 사줬어요, 아이가.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네. 그때 되게 어릴 때였는데, 그래서 너무 칭찬해주고 막 이랬는데, 다음날부터 엄마 내가 그거 사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 이거 사줘. 이게 자연스러워서. 아니야. 자, 이제 환불하는 방법을 배워봐.
김 선생이 네. 그걸 선물 생일 되기 전에 은은히 까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무선 무선 주전자가 필요한 없네. 그래 낡았네 말. 그런 건 없어요. 아이들 그래서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께서도 힘드신 게 분명히 내가 들은 건 이렇게 들었는데 그쵸. 막상 아이는 다르게 나오고 적용했더니? 그죠? 네. 네, 그리고 너무 케이스가 여러 개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든 원칙을 세워서 내가 용돈을 꾸준히 주겠다. 그리고 아이가 부족하면 노령용돈으로 돈을 벌게 하겠다. 그렇게 좀 세워주셔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설날이잖아요. 아이들이 네. 세뱃돈을 탐하지 않죠. 아. 네.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명절 용돈도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딱 정해서 네. 되도록이면 이거는 자기가 소비할 때 즉흥적으로 쓸 수 없는 돈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종류로. 오. 네, 용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 맞아요. 따로.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컸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아이한테 줘봤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직접 자기가 쓰는 생활 그리고 학원비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는 걸 작년에 연습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이제 부족해지는 이유는 중학교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학원비의 단가가 이미 올라가요. 아. 네, 똑같은 네, 네. 과목을 들어도 이게 계속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학원비가 부족해진단 말은 네. 그 첫째 아이의 입장에서 부족해진다. 그쵸. 그럼 첫째 아이한테 학원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쓸 생활하는 돈을 모든- 전체적인 돈을 주고 네. 네가 거기 안에 세봐라. 아. 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오. 네, 그렇게 해봤고 본인이 친구 만나는 금액이나 아니면 뭐 물건을 네. 사는 금액들을 다 그 안에서 이제 네. 최대한 하게끔 해봤는데 확실히 아이가 이제 너무 맨 처음에는 아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이런 애니 안 살래. 막 이렇게. 그래서 아니, 신발 좀 사야 될 것 같아. 아니, 나 이런 애니 안 살래. 자꾸 이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는 이제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계속 얘한테 안 돼. 이 범위 내에서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끝날 무렵에 저도 약간 그 경계가 좀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믿고 네가 이제 필요한 금액이 더 있는 거니까 너한테 한번 더 주겠다. 명절 용돈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한 번 더. 딱 두고 네. 정말 필요할 때 써. 네, 이런 네, 느낌. 그걸 아이한테 이제 줬죠. 오.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게 좀 뚜렷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쓰더라고요. 네. 야, 우선 중간에 선생님 들으시면서 이게 잘못 흘러가면 아이의 전체 생활비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쁜 예는 엄마 그럼 나 학원비 안 가고 학원을 안 가고 난 학원을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비용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개인적인 지출로 바꾸고 싶다까지도 이제 권한을 아이에게 줬을 때 혹시 약간 불안 같은 건 없으셨나요? 불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수학 학원을 제가 보낼 수 없는 편이 돼서 저는 영어는 좀 계속 해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수학은 충분히 좀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이가 문제집을 풀면 문제집 값을 아이한테 줬어요. 학원 대신에.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그 영어는 레벨업을 하면 레벨업한 만큼 아이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그런 걸 다 축적을 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먼저 협의를 했죠. 네가 어디까지 학원을 갈 거냐, 뭐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냐, 오. 이런 걸 먼저 보고 예산을 짠 거죠. 아. 네, 같이.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됐다기보다는 네.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 계속 엄마가 멘토로서 그리고 또 큰 목표나 그림을 가지고 네. 있어야지 가능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은 다 첫째보다 둘째 같은 역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첫째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거의 20대 직장인 같은 느낌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계산 응용이 되는 상황인 그쵸. 거죠. 대부분은 잘 안 되잖아요. 네. 한 방에 맞아요. 빡 써버리고 이런 순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이제 둘째 아이는 네. 어떤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원하는 대로 좀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뭐 자극이라든지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 네.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둘째 아이는 말 그대로 진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우선은 용돈 교육에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제 5학년 되는 남자이다 보니까 카드를 쓰거든요. 그 이제 카드를 쓰면서 맨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저금통으로 모아놓은 돈은 따로 있고 자기가 여기에서 쓰는 카드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미 이 금액을 오버했어. 그러면 원래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에서 이거 옮겨줘.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 후배인 줄 알고. 통장 쪼개기를 해놓고 네. 이게 이제 약간 원래 딱 원칙대로 쓴다기보다는 본인도 지금 그런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자기가 계획을 최대한 세워보도록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보고 그 내에서 좀 움직이는 거 연습시키고 좀 충동적일 때는 이틀만 더 생각해보자고요. 일단 살 때 바로 사지 말고 네. 생각했다가 네. 그래도 너무 갖고 싶으면 그쵸. 너무 갖고 싶어 하면 우선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인터넷 비용 찾아보고 현장에서 찾아보고 여기 보니까 한 5,000원 차이 나는데 5,000원이면 이틀만 참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아이한테 조금씩 하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플러스 요새 워낙 많잖아요. 용돈교육과 네. 관련되는 책들이 네. 책들을 일부러 옆에 다 이렇게 세워놓는 정말 안 보는 경우도 많을 것 네네, 막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막 이제 아이가 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 이렇게 좀 아이를 좀 이렇게 끌고 가죠, 일부러. 환경 세팅을 이렇게 네. 해두시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워요.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거. 알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책을 정말 종류별로 워낙에 많고 그때부터 보니까 큰아이는 이제 경제 관련 조금 더 어려운 책들을 아이가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역시 일반 중산층이고 서민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오셨을 테니까 네.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족하더라도. 네. 네.